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재욱입니다.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이며 본 병원에 2022년 4월부터 재직 중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먹이셨는데 어릴 때 많이 먹으면 키로 간다는 말 철석같이 믿었었는데요. 결국 키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지방이 축적되고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남성,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고 조기 사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키가 크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래 좀 통통했던 애다. 그러면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키가 크는 아이가 아니라 조기 사춘기이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남달리 많이 먹어 살이 찌는 아이를 말하고요. 유전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뇌나 내분비, 유전자 등의 문제 같은 징후성 병적인 비만인지 감별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 지방 반등이라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비만이 되는 아이들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키에 대한 몸무게에 대한 척도로 체질량 지수가 비만도의 척도가 되는데 성별과 연령 대비 80-500분 이상을 과체중 또는 경도 비만, 90-500분 이상을 비만, 중동도 비만, 99-100분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체질이긴 한데요. 방송에서 이훈재 축구선수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체중 조절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비한 에너지가 적을 때입니다.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이 들면 더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보다도 식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활동량이 많아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든지 아침을 먹지 않는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등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식습관으로 살을 뺄 경우에 영양 결핍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저하가 생기게 될 수가 있으며 키가 크지 않을 수가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대 영양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충분히 영양 섭취를 잘 해야겠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운동을 안 하고 잘 안 먹어서 날씬해지는 경우가 과연 건강할까요?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분해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한 것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성조 측정은 정의상 여자 만 8세 이전에 가슴 발달을 보이는 경우, 남자 만 9세 이전에 고환 발달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소아 비만의 증가로 성조 측정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많이 먹어 비만이 많아지게 되면서 성조 측정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행했던 연구로 첫 번째로 비만한 경우, 두 번째로 최근에 체중 증가가 성조 측정과 관련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은 몸에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같은 양의 당분을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하게 되는데 비만이 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많이 먹지만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더 살이 쪄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생리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 비만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지방간도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하나의 형태이며, 지방간이 심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대사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 안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쌓이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소화 시기에 발생하는 이런 합병증들은 기대 연명과 건강 수명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리치, 망고 등 당분이 높은 과일들은 칼로리가 높고 먹을 때는 당분이지만 쓰고 남은 양분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닙니다. 비만 자체가 질병이며 소화 때 생기는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질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한다고 많이 먹고 살을 안 빼면 나중에 살을 빼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비만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식습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씹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식후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중추에서 반응이 떨어지게 되어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체중으로 일찍 큰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는 키가 클 수 있으나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고, 과체중인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을 들여놔서 성인기에도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비만이 된 아이들은 비만세포의 수화 크기가 많고 크며 성인기 때 체중 조절을 하려고 보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적인 소화 비만이 많아지고 성조숙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전구체가 콜레스테롤이며 성 호르몬에 의해 성장 호르몬 분비 등이 증가하게 되어 그 당시는 키가 크게 되지만 성 호르몬, 특히나 여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융합하게 하는데, 이 성 호르몬이 일정량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뇌하 수체에 신호를 보내 사춘기를 진행하는 양성 데모김 작용을 일으켜서 사춘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습니다. 여자가 10이면 남자는 1입니다. 건강상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이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뇌에서 연료로 쓰이게 되는데 부족해지게 되면서 뇌세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입니다. 5대 영양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지방이 많다는 전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같은 체중이라도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배둘레가 큰 경우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지방이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조제나 한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는데요. 양의학에서는 쓰이는 약들이 성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의학에서 쓰이는 약들은 성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이 한약을 찾으신 이유는 소아 비만에 쓸 약이 별로 없는 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21년 12월에 소아 만 12세 이후로 삭센다가 KFDA 승인이 나서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센다는 2019년 FDA 승인 후 쓰던 약인데 그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약으로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욕감, 설사, 두통 등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성인 비만 조절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으며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작용제로 생리적인 약이며 장기간 썼을 때 약물의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식욕 축출을 억제시키고 달고 짠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당기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추천합니다.
영어 속담에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만이면 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 관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아이들마다 기질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과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와 운동을 조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비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비만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외부 활동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 그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VR입니다. HMD 디바이스, 즉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장을 가지 않아도 현실감 있게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운동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줘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